네,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도와드릴 저는 이대리 이윤지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대범 이노베이션의 김정수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주 만에 뵙습니다. 지난주에는 추석 전 연휴, 전 금요일이었고, 이번 주에는 이제 추석을 길게 쉬고 와서 오늘부터 이제 또 금요일에 반등을 다시 한번 보여줬는데요. 세 가지 수익 봉투에 대해서 바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거래일이 단 2거래일밖에 불과했는데 가장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가슴을 좀 아프게 했었던 키워드가 이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선행 매매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목표가를 12만 원으로 대폭 낮춰 잡으면서 어제 충격이 상당했는데 선행 매매가 좀 일어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네, 저도 이제 26만 원 기존 목표가에서 12만 원 하향 레포트가 나왔죠. 모건스탠리에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그 매도 근거는 이제 매도 레포트 근거는 이제 디랩 가격 상승이 둔화되었다. HBM 관련해서 공급이 과잉되었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 현재 주가가 15만 원인데 12만 원이라는 목표가를 제시하는 그런 하향 사실상 셀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해서 시장이 SK 하이닉스가 동반 삼성전자와 함께 동반 하락을 하였는데 네. 다행히 오늘 상승이 조금 나오면서 300일 이평선 위로는 조금 복귀를 해주는 아주 어떻게 보면 다행인 흐름이 나왔다 보입니다. 저도 이제 레포트를 보면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조금 좀 과하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글로벌 반도체 대형 반도체 기업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종목 어떻게 보면 PR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 가장 저평가된 종목이 바로 하이닉스인데 SK 하이닉스인데 이런 레포트가 나왔다. 조금 과하다 생각했는데 역시나 이제 선행 매매 관련 지금 조사가 착수되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계좌 분석 작업에 착수를 했고 거래소에서 이상한 적임이 발견될 경우서 이제 금융감독원이 이제 해당 사안을 이첩해서 방침할 예정이다. 이렇게 언론 나왔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언론에 나오고 다시 한번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거의 더 추가하기는 어렵다. 레포트가 좀 과했다고 생각하고 이번 주 지났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에는 본격적으로 지지선을 형성하고 밸류에이션에 맞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선은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그 전에 대량 매도가 있었다라는 거면 이건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로 밝혀지기 전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정말 생각해야 되는 건 지금을 저가 매수로 삼아도 되는 건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가 매수에 대해서 찬성 의견이신지 먼저 물어보고 싶고요. 만약에 찬성 의견이시라면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잡아보고 좀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술적 분석으로 일단 보자면 가장 제가 중요시 여기는 그런 어떻게 대장주의 흐름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빨간색 흐름이 보이실 거예요. 빨간색 이평선이 바로 300일 이평선인데 제가 어제 하락이 나왔을 때 빨간색 이평선, 300일 이평선까지 빠르게 복귀하는 게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네. 저와 함께 하신 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로 복귀를 해주었다.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가 있다. 밸류에이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반도체 기업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저평가된 종목인 만큼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하락이 컸던 만큼 반등할 여지도 높은 종목이 또 하이닉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매수를 하기보다는 다음 주 양봉이 적어도 두세 개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점차 분할로 접근한다. 투심을 시장 흐름을 보고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보이고 지금 떨어지는 칼날이 지금 잠시 멈췄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바닥을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거의 바닥에 근접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매수가 가능한가, 신규 매수 접근이 가능한가 이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떨어지고 있는 칼날이 잠깐 멈춰있는 구간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것이었습니다. 이게 더 내려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주에 주가 향방이 어떻게 되는지 2개 정도, 3개 정도의 양봉을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 보자라는 의견이 나왔으니까요. 이런 내용들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좀 이평선을 확인하시면서 지지가 된다면 이건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점을 얘기해 주셨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싶으시다면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래 QR코드 나타나고 있는데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들어올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다음 키워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익 봉투는요. 슈퍼사이클 이렇게 잡아봤는데 오늘 이 키워드가 붙은 섹터가 3가지나 됐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자체가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뭐 빨간불을 켠 종목들은 많았는데 슈퍼사이클이라는 키워드를 안고 있는 섹터가 우선 방산, 조선 그리고 전력까지 있었습니다. 이 3가지 섹터가 모두 요새 바닥을 딛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미래를 주도할 만한 섹터가 있다면 이 3가지 중에서 어디가 가장 베스트라고 보시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우선 이 슈퍼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섹터들의 공통점이 앞에 바로 K가 붙습니다. 여기 하나 더 하자면 이제 K 뷰티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K가 붙고 있다. 그 엄청난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의 독보적인 위치라서 급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대체 불가능한 어떻게 보면 그런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다. 아이템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우선 이제 방산부터 보자면 K방산 어마어마합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더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보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국방비를 늘리는 추세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바로 옆에 있는 이제 폴란드는 지금 급하게 지금 현대로템들이나 이제 이렇게 전차 K2 전차나 주문한 상태고 얼마나 급했으면 이렇게 국방비를 증액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게 우리는 가성비 좋은 제품들을 빠르게 배송한 로켓 배송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전 세계가 놀라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전 세계에서 이용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가 조선인데 또 조선은 또 생각해 보야 될 게 방산과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함도 있고 잠수함도 있죠.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또 있고 같이 간다. 보통 이제 저도 이제 트레이딩 할 때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수급을 체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앞에 자막에 보이시겠지만 이제 화면에 뭐 HD 한국조선해양부터 하나오션 그리고 이제 HD 현대마리 엔진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 역시 지금 어떻게 보면 신조선가가 이제 신고가를 지금 향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미국이 이제 조선 산업이 지금 쇠퇴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해군이 미국이 이제 국방비를 1,000조를 씁니다. 1,000조를 이상 쓰는데 지금 군함을 고칠 지금 여력이 없다. 그래서 동맹국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이제 한국도 일본이다. 그래서 한국조선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방산과 함께 호황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장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또 바로 전력입니다. 슈퍼 전력 지금 인프라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AI발 지금 전력 인프라 부족까지 겹쳤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바로 미국이 전국에 있는 전 지역에 있는 이런 전력 인프라를 교체하는 주기가 보통 28년에서 30년인데 작년부터 도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력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전력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중국 제품을 쓸까요? 아니죠. 동맹국 국가 안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비중국 제품 그 중에서 최고인 이제 한국 제품을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공급 대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 결국은 어떻게 보면 3가지 K가 붙는 이 산업이죠. 방산, 조선, 전력. 결국 어떻게 보면 비중국 제품에서 최고인 믿을 수 있는 신뢰도가 높은 한국산 제품이 공통적으로 지금 계속 슈퍼사이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조업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가 중요합니다. 지금 방산부터 조선까지 짧게는 2년, 길게는 3, 4년까지 이미 수주 잔고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돈 되는
주문이죠. 수주 창구를 선별해서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당분간 이 세 업종의 슈퍼사이클은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요즘 주가에서도 작업 반등에서도 그런 흐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 있게 보면서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계속 접근을 하셔야 되는 업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방산이냐, 조선이냐, 전력이냐 이 세 가지 모두 다 슈퍼사이클이라는 키워드가 붙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탑픽 섹터가 어디인가 여쭤봤더니 우열을 가리기 힘든 섹터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섹터 모두 관심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종목들 탑픽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갈 수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넘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수익 봉투도 바로 한번 열어볼게요. 각자 도생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오늘 BOJ 회의에서 금리 동결이 좀 결정이 됐는데 B컷과는 완전 상반된 이제 길을 가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본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12월부터는 좀 열어둘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긴 했었는데 이제 확실히 좀 세계적으로 금리에 대한 시선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걱정이 또 되는 구간인 것 같은데요. 멘토님의 의견은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혔다.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어제 사전 예방 작업으로서 B컷을 단행했다. 이렇게 진행되었죠. 그리고 금리가 이제 5.5에서 이제 0.5 B컷을 단행하면서 5.0까지 내려왔는데 그와 반대로 지금 제로 금리를 유지하던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상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당장 바로 내리지는 않겠지만 하반기에 들어서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자, 가장 우려할 상황이 바로 이제 일본의 금리 인상이 얼마나 가파르게 진행될 것이냐. 네. 어떻게 보면 제로 금리를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10년 이상 금리를 제로 금리를 유지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인상을 한다. 그래서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해서 지금 최근 큰 폭락이 나왔었는데 앞으로 이제 얼마든지 인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해서는 급한 물량은 이미 다 이제 소진되었다고 네.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고 시장도 그만큼 또 안정을 되어 있는 만큼 그래도 아주 관심 있게 보면서 일본의 금리 인상을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서도 저희 귀숙님이 좀 저희 주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신데 오늘 일본의 금리 인상이 결정되게 된다면 주식이 크게 떨어졌을 때 오히려 담으실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오늘 금리 동결이 나타나게 되면서 엔캐리 청산에 대한 좀 재현, 그러니까 우려에 대해서는 좀 안도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12월부터는 또 금리 인상을 좀 시그널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귀숙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하락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담는 방향이 맞다라고 보시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멘토님? 네, 지금 큰 여파는 이미 기계적인 매도는 마감된 상태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우리 이제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우리 통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좀 S&P가 조금 달랐다. S&P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움직였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좀 탄력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체감적으로 봐도 다들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쓰죠. 그쵸. 그래서 거기서 바로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이자를 아낀다? 그러면 어떻게 소비 여력이나 투자 여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식적인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엔캐리 트레이더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이제 우려는 어느 정도 많이 상쇄되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상대적으로 그동안 오르지 못한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 가지 수익 봉투에 대해서 주식 멘토의 의견까지 들어봤는데요. 주식 종목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더욱더 자세하게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고요.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들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포트폴리오 진단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슴속에 언제나 사표를 품어두고 계신다면 포트폴리오 진단을 받아보시고 경제적 자유를 누려보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먼저 화면에 QR코드 나갈 텐데요.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진단 남겨보시면 되겠고요. 022128-8547번 전화 참여로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분께서 포트폴리오 보내주셨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투자 자산은 9천만 원으로 운영하고 계시고 현금 비중도 35% 넉넉하게 들고 계십니다. 지금 종목들 보니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바이오 두 종목으로 지금 넉넉하게 수익을 보고 계신데 아쉬운 종목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금양 58% 손실 중이시고요. 우리기술과 네이버는 10%대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일단 사연을 읽어보니까 투자 기간이 한 4년 정도 되셨대요. 단타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을 선호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보유한 바이오 종목들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나머지 종목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선 딱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먼저 의견부터 받아보고 싶어요. 일단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충분히 방법은 있다. 극복 가능하다. 극복 가능하다. 일단 뭐 5개 포트 중에 2개나 빨간색이다. 이렇게 일단 긍정적으로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맞습니다. 아주 지금 2개나 빨간색이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종목 교체를 드릴 거다 좀 이따가 충분히 기대를 하셔도 좋다. 이렇게 좋습니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요새 유행하는 밈 중에 럭키 비키잖아 이런 표현이 있죠. 긍정적인 면을 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수익 보고 있는 종목들부터 기분 좋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바이오 종목들은 만족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바이오 종목들 비컷의 대표적인 수혜주이기도 하고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황제주 안착을 했죠. 105만 원까지 안착을 하게 되면서 이제 조금 더 만족스러운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SK바이오팜도 마찬가지로 수익 넉넉하게 보고 계신데 이 두 가지 종목 언제까지 끌고 가면 좋을까요? 지금 당분간은 일단 계속 롱으로 가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볼까요? 말 그대로 황제주죠. 황제주. 지금 2021년 8월 이후 작년에 신고가를 만들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신고가에서 안착을 한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도 이 종목을 개인적으로 이제 저와 함께 하신 분들께 공략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자, 이 종목 3가지 상승 요인이 있어서 황제주가 이 무겁지만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 브리핑을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우선 첫 번째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금리 인하 수혜주다. 바이오는 R&D 개발 비용이 많이 듭니다. 자본 조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는 어떻게 자본 조달이 원활해진다. 그래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 첫 번째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생물보안법. 자, 미국의 바이오 시장에서 중국 기업을 퇴출하고 밀어내는 그리고 다른 나라에 대해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미생물보안법의 수혜가 될 수가 있다. 왜냐? 세계 2위의 바이오 시밀러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바로 이건 잘 모르시더라고요. 비만 치료제와도 관련이 있다? 왜 그럴까? 노보노디스크 같이 위고비가 난리가 났습니다. 풍기가 현상이 났죠. 그래서 뭐 한 달에 170만 원이면 뭐 7kg에 10kg를 뺄 수 있다. 난리가 났습니다. 저 같아도 한번 써보고 싶을 때 당뇨까지 치료되고. 그런데 위고비를 풍기 현상 때문에 노보노디스크가 위고비만 집중을 해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다른 제품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 다른 제품들은 자체 생산을 지금 거의 못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캐파가 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몰아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출이 그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만 치료제 열풍과도 관련된 반사이익을 받는 그런 수혜 종목이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이 봤을 때 세 가지의 호재가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대로 쭉 홀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잘 사셨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있어도 이제 배부르시지 않을까 보입니다. 지금 신고가를 만들었죠. 자, 신고가가 뭘까요? 자, 매물대가 없다는 거죠.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이제 오를 때마다 역사를 쓴다.
그런 황제주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냥 쭉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고가 가보지 않은 길까지 계속해서 쭉쭉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황제주 다시 한번 안착하고 나서 오늘도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세 가지의 호재성 이슈를 가득 안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보지 않은 길 조금 더 천장을 뚫어보도록 기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종목인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SK바이오팜도 제가 금리나 사이클에서 항상 중요시 여기는 거는 바로 이제 대형 바이오주입니다. 대형 바이오주고 하나의 어떤 모멘텀이 존재를 하는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개가 있다고 했는데 SK바이오팜은 조금 특이한데 어떻게 보면 기본 틀은 이제 신약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미국 자회사 테라파워와 함께 이제 방사성 동위 원소 공급 계약을 했는데 이게 공급난이 심한 이제 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자회사를 통해서 확보를 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의미가 있냐? 이것이 바로 이제 신약을 개발하고 또 파트너십 생태계를 선도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이런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SK바이오팜 대형 바이오 종목이면서도 아주 좋은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뇌전증 치료제인데 이제 신약입니다. 엑스코플이라는 자체 개발 뇌전증 신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매출 성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경쟁 약품 대비해서 뭐 10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 이런 소문까지 나면서 이렇게 입증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매출이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적 자체도 SK바이오팜은 올해 턴어라운드를 시작해서 2026년에는 3천억 이상의 영업이익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신약을 통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제2의 유한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길을 확 사로잡고 있습니다. 제2의 유한양행이다라는 키워드가 나올 정도로 기대감이 엄청난 종목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바이오 종목 두 종목에 대해서는 끝까지 홀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포트폴리오 진단도 한번 봐주세요라는 생각이 든다면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요.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혼날까 봐 못 보내겠습니다. 이러신 분들도 많으신데 걱정 마시고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0221-2847번으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많은 전화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은요. 금양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종목이 지금 포트폴리오 중에서 가장 손실이 큰데 이 정도 매수가라면 굉장히 높습니다. 3월달 부근에 좀 높았던 평단가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금양 같은 경우에는 어제 우선은 시간의 거래에서 주인공 역할을 해냈던 종목이었습니다. 어제 미국의 회사와 공급 계약 소식이 있긴 했었는데 오늘 장중에 급등이 나왔다가 음봉전환으로 마감이 됐어요. 금양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을까요? 네, 이상 금양 대표적인 이제 하이니켈 2차 전지 양극재 필수로 쓰이는 이제 수산화 리튬 가공 설비를 구축한 그런 기업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튬 광산 관련해 가지고 MOU를 체결했다. 이런 소식도 간간히 나왔었는데 자, 최근에 이제 어제 뉴스가 나왔었죠. 이제 미국 나노테크 에너지와 함께 에너지 저장장치 ESS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계약을 했다. 무정전 전원 장치죠. UPS 관련해서 배터리 판매권 계약을 체결했다 하면서 이제 급등을 하였습니다. 자, 시작이 좋았죠? 시작은 좋았습니다. 급등은 24%까지 최고가가 찍었다가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7.9%로 종가는 이게 마감을 하였는데 자, 지금 2차 전지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금양에 대해서 이게 진짜 제대로 된 계약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이제 2차 전지가 아무리 좋은 이슈가 나오고 호재가 나오더라도 결국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전기차 이제 전기차의 캐즘이죠. 그리고 성장성 둔화가 해결돼야 되고 그리고 바로 리튬 가격, 국제 리튬 가격의 반등이 이제 상승이 바닥을 잡고 상승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좋은 소식이 먼저 있다면 최근에 이제 중국 CATL이죠. 리튬 생산을
했다, 감축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바닥이 과연 잡을 수 있을까 네. 이렇게 지금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당장 금양을 뭐 물타기를 하든 뭐 매도를 하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실적보다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섹터의 흐름, 그런 투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대표적인 2차전지 테마주로서 좀 더 이제 리튬 가격 상승,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 해리스 이제 후보의 흐름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공약을 강하게 드라이브 걸고 있는 그런 후보인 만큼 이 복합적인 이런 흐름을 보고 이렇게 리튬 가격,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 미국 대선 흐름까지 체크를 하고 바닥을 잡아가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금양은 지금 손절 타이밍도 아니고 물타기 타이밍도 아니라고 저는 일단은 홀딩을 하셔야 된다. 보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비중이 조금 높은 편이긴 합니다. 15%. 한 5% 정도였으면 좋았을 텐데 네. 일단 15%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앞으로 얼마든지 시장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이렇게 물타기나 매도를 하기보다는 일단은 홀딩하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금양에 대해서는 세 가지 이벤트들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은 어제 나왔던 이슈, 미국 나노테크 에너지와의 공급 계약 이슈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리튬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반등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기대를 해볼 만하고, 여기에다가 해리스 부통령의 수혜주로도 좀 언급되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 체크가 필요합니다. 지금 포트폴리오 전체를 살펴봤을 때 금양이라는 종목이 50%가 넘는 손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장 우려감이 크겠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기다림이 답이다라고 내려주셨으니까 조금 믿고 한번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으로 이제 넘어가 볼 텐데, 저희 채팅창에 오늘 바이오 종목들 먼저 봤잖아요. 네. SK 바이오팜에 대한 질문이 한 가지가 나와서 이 질문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귀수님께서 SK 바이오팜 목표가 한번 듣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차트상 위치로 봤을 때 SK 바이오팜 어느 정도까지 한번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안 그래도 아까 차트를 한번 설명드릴까 했는데 지금 일단은 너무 차트가 좋습니다. 자, 지금 전고점 부분에서 딱 지지를 한 상태에서 밟고 오늘 양봉이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차트적인 요소는 아주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 어떻게 보면 급하게 올라왔던 거 왔다가 약간 조정이 나왔다가 전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지선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차트적인 요소는 아주 충분히 괜찮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단기적으로 봤어도 이 전고점이죠. 이 정도 11만 9,500원 정도는 충분히 이제 돌파를 시도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래서 바로 돌파를 하기보다는 여기서 한번 매물을 소화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정도 부분, 지금 현재 가격에서 한 10% 정도는 무난하게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K 바이오팜에 대해서 목표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나왔었는데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우리기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이슈로 들썩들썩하고 있는 종목인데 아직까지는 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코 원전 같은 경우에는 체코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한국 원전 수주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전달이 되고 있고, 이벤트가 이제 이번 주 일요일까지 계속해서 확인할 만한 것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우리기술 투자랑 헷갈리시면 안 되고 우리기술입니다. 네. 자, 우리기술인데 원전 플랜트 관련해서 이제 적용되는 이제 계측 제어 시스템을 이렇게 개발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우리 국내 주요 원전에 이제 MMIS라는 이제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을 공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아주 뛰어난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저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이 뭐냐? 운전, 제어, 감시, 계측, 그리고 비상시 안전 기능까지 이런 통합 관리를 하는 그런 통합 관리 시스템을 이렇게 MMIS라고 이게 부르고 있습니다.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 자, 이런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SMR이죠. 소형 원전 모듈과도 관련이 있는 그런 기술력이 있는 회사인데,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원전뿐만 아니라 이제 방산, 철도 여기까지도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방산이 지금 잘 나가고 있다. 현대로템이나 이런 회사들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몸매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로템도 이제 철도를 하기 때문에 방산, 철도와도 다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기술적으로 한번 보자면 지금 뉴스는 다 보셨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윤 대통령이 지금 체코에서 세일즈를 하고 있죠. 기업 총수들과 함께. 그런데 막상 소식이 나온다면 요즘 시장 트렌드는 일단 셀온이 나옵니다. 네. 일단 셀온이 나와서 기대감을 누른 다음에 다시 상승한 경우가 많다. 요즘 시장 패턴입니다. 유한양행의 시작 발표에도 그쵸. 그랬고 요번에 금리 인하 때도 그랬고 비컷 때도 그랬고 항상 시간차 공격이 나온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기술 지금 뭐 추세를 이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다시 한번 기술력이 있는 회사인 만큼 아직 한 10% 이상 상승 여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하지만 충분히 기다려 볼 만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차 상승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비록 상승을 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차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볼 수가 있고 지금 전체적인 상승 흐름은 우상향이 아직 지속 중이다. 지금 홀딩을 하시면 되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체코 원전과 관련된 이벤트 일정은 22일, 이번 주 일요일에 끝납니다. 그런데 이벤트가 발표가 되고 나면 오히려 셀온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번 눌렸다가 주식이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이 요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기다려보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반등세가 확실히 나타날 수 있는지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진단 받고 싶습니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QR코드 스캔하시고 넘어오시면 되겠고요. 022128-8547번으로 전화 참여도 가능하다는 점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네이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단가가 높네요. 18만 4,300원에 들고 계시고요. 10% 비중 들고 계십니다. 네이버도 대표적인 금리 인하의 수혜주인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어제도 오늘도 둘 다 음봉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왜 비컷에 대한 영향을 이 종목은 안 받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들었거든요. 카카오도 그랬고 네이버 같은 이런 플랫폼 관련된 종목들 요새 수혜를 못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카카오만큼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국민 네. 종목이 바로 네이버죠. 그렇죠. 둘 다 라이벌인데 둘 다 경쟁을 하듯이 지금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자, 일단 우선 한번 오른 적이 있어요. 24년 초에 한번 이렇게 오른 적이 있는데 이때 이제 금리 동결이 시작될 때 한번 이제 금리 인하 동결이 되면서 금리 인하 약간 수혜 종목이지 않을까, 성장 주지 않을까 이러면서 성장 주니까 금리 인하 수혜주다 이런 식으로 한번 상승이 나온 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금리는 이제 인하가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와 관련 없는 그런 종목으로서 이제 모멘텀 잃고 이렇게 계속 우상향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네이버를 보유하신 종목 분 중에서는 그래도 단가가 낮은 편이지 네, 않을까. 맞아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 그러나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충분히 만회 가능하다. 왜냐? 제가 오늘 포트 상담을 맡았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종목 저는 이제 완전히 지금 손실이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추세적으로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아깝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아직 오르지 않은 시장 중심 트렌디한 종목에 올라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좋겠다. 지금 비중이 10%죠? 네. 자, 10%인데 저는 이제 이 종목을 셀트리온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이오로 가네요. 네. 셀트리온 한번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이 지금 삼성바이오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어떻게 보면 대형 바이오의 대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그렇죠.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직 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아직 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호재는 많은데 아직 오른 게 많이 없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생물보안법
수혜가 미생물 보안법의 수혜가 될 건데 과연 갈 수 있을까 할 때 계속 올랐습니다. 그 큰 종목이 바이오시밀러 기준으로 했을 때 세계 2위 생산 캐파가 삼성바이오로직스고 세계 9위가 바로 이제 셀트리온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세계를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바이오시밀러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제약 바이오 종목인데 지금 이제 신규 사업으로 CDMO까지 진출을 한다고 이제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생물 보안법이 특별한 일이 없었다면 올해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모멘텀이 강력하게 적용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우선 바이넥스, ST팜, 삼성바이오로직 이미 올랐죠. 그런데 아직 안 간 어떻게 보면 보물과도 같은 종목이 저는 셀트리온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비중 10% 정도 들고 계신데 충분히 이렇게 종목 교체를 하셔도 된다고 보입니다. 언제든지 부담 없이 매수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이는데 20만 2천 원 부근이죠. 종가 20만 2천 원, 20만 부근, 20만 1,000에서 2,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충분히 하셔도 되는 그런 종목이라 보이고 셀트리온 1차 목표가는 한 21만 원 정도로 보시고 2차 목표가는 한 23만 원 정도로 충분히 보시면 될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교체를 하시면 된다. 부담 없이. 손절가는 한 19만 원 정도로 보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 형님 따라서 동생도 셀트리온도 충분히 가볼 수 있지 않나 보입니다. 차트상으로 봐도 충분히 아직 출발을 안 했죠. 어떻게 보면 박스권에서 있는데 여러 가지 호재, 금리나 사이클 그리고 미생물 보안법 이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씩 우상향을 만들면서 전고점까지도 한번 충분히 조정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 그래서 교체를 해드린 의견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일하게 교체 의견이 나온 종목이 바로 네이버입니다. 평단가가 다른 분들에 비하면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졌지만 잘 싸웠다, 젖잘싸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오랜 기다림을 가져가시기보다는 셀트리온으로 빠르게 바꾸셔서 수익을 내보시기를 권해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진단 받고 싶습니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고요. 02-2188-8547번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포트폴리오를 주식 멘토께서 어떻게 교체해 주셨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래 기다렸습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을 이길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시장에 대응하는 하이브리드 매매 전략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북선 기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북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바로 이순신 장군님입니다. 자, 이순신 장군님은 왜군과의 전투에서 23승이라는 완벽한 업적을 이루셨죠. 그런데 이렇게 그 전승을 이루셨던 그 비결을 곰곰이 분석해 보면 바로 이길 수 있는 전투에만 역량을 집중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업적을 이루셨다. 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성 없는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전투, 이길 수 있는 주식 전략이, 주식 매매가 무엇인지 판단을 하고 이길 수 있을 때만 들어가도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식 매매를 마음 졸이면서 급하게 내동 매매를 할 필요가 없다. 왜냐? 이길 수 있는
상황이냐, 이길 수 있는 조건인가를 판단하고 들어가도 충분히 좋은 매매 기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공식에 적용을 해서 판단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공식을 적용해서 거북선 기법을 이게 적용을 할 수 있냐? 바로 첫 번째가 바로 재료다. 자, 모든 분야는 재료가 중요합니다. 재료가 중요하다. 자, 어떤 재료가 중요하냐? 철저하게 시장 중심의 테마에 관련해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는 바이오 종목이 강했죠? 유한양이 또 반등이 나왔고, 이런 최근에 바이넥스 같은 종목도 큰 상이 나고, 결국은 지금 가장 시장 중심에 있는 테마는 바로 바이오다. 누가 뭐래도 바이오 테마입니다. 그럴 때는 철저하게 내 개인 감정 버리고 내 욕심은 버리고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대장 테마에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첫 번째, 재료가 중요하다. 두 번째, 자, 재료는 좋은데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을 또 찾아야 되나? 바로 수급이다. 자, 수급이 뭘까요? 단순히 이제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일까요? 아닙니다. 수급에 대해서 보통 생각을 많이 안 해보셨을 겁니다. 나 거래량 터지고 그냥 급등하면 수급 좋은 거야? 아닙니다. 수급은 바로 이제 거래 대금의 퀄리티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가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수급에서 첫 번째 요소가 만족해야 되냐, 뭐가 만족해야 되냐, 바로 매수의 지속성입니다. 자, 끈기가 있어야 된다. 자, 이 매수의 지속성, 이 끈기를 알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바로 프로그램 매매라는 이제 데이터가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들이 펀드 자금을 투입하고 매수를 할 때 한 번에 매수를 못하죠. 왜냐? 펀드 자금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매수를 못하기 때문에 시분할로 철저하게 분할해서 매도를 하게 되는데, 장 초반에 프로그램 매수가 잡혔다, 강하게 잡혔다, 막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 매매 데이터를 이용한다면 매수의 지속성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매수의 지속성 이렇게 하는 방법, 제가 함께 하신 분들께 제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참여하시면서 나중에 배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돌파력이다. 돌파력이 뭐냐? 그냥 화끈한 매매다. 큰 손들의 화끈한 매매다. 호가를 잡아먹으면서 급등이 나오게 하는 그런 화끈한 매매가 바로 대량 체결이 바로 돌파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돌파력. 자, 돌파력이 좋다. 뭐죠? 한 번에 100만 원, 200만 원 사는 게 아닙니다. 큰 손들은 얼마씩 사죠? 1억, 5억, 10억씩 호가를 잡아먹으면서 주가를 상승을 시킵니다. 자, 그런 대량 체결 데이터를 이용한다면 충분히 이 매수의 돌파력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지속도, 끈기력도 좋고 돌파력, 파워도 좋다. 이 두 가지의 수급이 이렇게 만족할 때 이렇게 수급이 좋은 종목이라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자, 재료도 좋고 수급 종목을 찾았는데, 자, 이 종목은 어디서 타점을 잡아야 되냐?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자, 수급 좋고 재료 좋은 종목들 찾기 쉽죠. 왜냐? 이미 그런 종목들은 15%, 20% 올라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추격 매수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상승할 가능성, 급등할 종목들을 저점에서 예를 들어서 등락률이 플러스 5% 이하, 당일 등락률 플러스 5% 이하에서 잡을 그 저점에서 타점을 제공한 것이 바로 이제 거북선 라인이라고 하는 일종의 확률과 통계에서 나온 강한 저항선, 저점에 있는 강한 저항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항은 돌파를 하면 지지선으로 바뀌죠. 그래서 매수 타점으로, 매수 포인트로 잡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지만 아주 활용을 이렇게 유용하게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거북선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제가 그림을 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어떻게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을 잡을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주 심플하고 강력하다. 거북선 기법은 볼 수가 있는데, 그 예로 제가 최근 종목부터 7월 종목부터 9월 종목까지 한번 레코드를 들고 왔는데, 자, 네모가 쳐져 있어요. 초록색 네모가 바로 포착이 5번 연속 포착된 거북선 기법을 통해서 5번 연속 포착이 된 종목인데 전부 다 VI 동호는 상한가를 갔습니다. 현대로템은 2번 나왔네요. 결국 이제 보면 어떤 원리냐? 현대로템은 2번이 나왔다. 뭐죠? 수급이랑 재료가
어떻게 보면 겹치는 종목이죠. 같은 종목이니까. 그래서 매수 타점만 잘 보고 접근한다면 이렇게 VI를 연속으로 이렇게 5번 연속 잡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대 에버다임은 이게 상한가도 갔는데, 자, 그리고 바이넥스 9월 13일 날 아주 최근이죠. 이제 VI 종목까지 갔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보고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자, 현대 에버다임 7월 20일 날 포착해서 상한가를 간 종목인데, 자, 그래서 공식부터 아셔야 됩니다. 재료 더하기 수급 더하기 차트는 주가 상승. 자, 한 번씩 따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료 더하기 수급 더하기 차트는 주가 상승. 자, 이 공식을 하나씩 적용을 해본다면 이렇게 얼마든지 이런 VI 종목, 상한가 종목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실제로 제가 정확히 하신 분들께 제가 함께 공략했던 종목이죠. 재료가 뭘까요? 현대에버다임. 자, 우크라이나 재건 대장주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이 뭐 1,000조 이상 된다. 현대 삼성 뛰어든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에버다임이 실제로 현지에서 드릴 크레인 트럭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이 재료가 아주 큰 종목이구나. 현대에버다임이 아주 강력한 재료를 들고 있구나. 자, 드릴 크레인 관련 트럭에서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본격 양산한다. 이런 뉴스가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재료인데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겠네. 재료는 오케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 어떻게 해야 돼? 그다음에 바로 차례대로 이제 수급을 체크해야 된다. 자, 수급. 자, 거래량이 아니고 거래 대금을 체크해야 됩니다. 거래 대금을 체크해야지만 과거에 이렇게 그 에너지, 상승 에너지를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 한 달 이상의 이제 거래대금인데, 거래대금에서 이날 폭발적으로 거래대금이 붙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재료가 나오고 나서,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 나를 잡고 상승을 시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래대금은 바로 상승을 위한 에너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대금이 급증하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자, 장 초반에 이미 평소보다 몇 배 많은 거래량이 이미 완성했기 때문에 이 추세라면 폭발적인 거래대금, 비정상적인 거래대금이 붙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VI 이상 상한가도 갈 수 있겠구나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종목 어디서 잡냐? 바로 거북선 라인 위에서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황금색 라인만 보시면 된다. 황금색 라인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황금색 라인은 제가 설치하는 방법은 제가 참여하신 분들께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방법인데, 황금색 라인 보이시죠? 자, HTS에게 나온다면 아주 심플합니다. 재료가 좋고 거래대금, 수급이 좋은 종목이 황금색 라인을 돌파를 하냐 보고 이렇게 쭉 상승을 합니다. 이날 상한가를 갔죠. 상한가 간 종목은 그냥 쉽게 끝나지 않죠. 이렇게 그대로 하면서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면서 거의 한 단기간에 40~50%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상승하기 전에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른 종목도 한번 볼까요? 자, 바로 이제 현대로템이라는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도 바로 재료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현대로템 창사일의 최대 분기 실적 3조 4천억, 콜란드 K9 자주포와 함께 이렇게 다른 방산업체들과 함께 아이템과 함께 관련 섹터들이 아주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을 한번 볼까요? 현대로템 수급이 어떠냐? 자, 프로그램 매매 데이터 중요하겠죠? 프로그램 매매 데이터. 이 장대 양분만 보시면 됩니다. 일별 프로그램 매매 데이터 추이. 이거는 장대 양분 보시면 돼요. HT 다 있습니다. 이 장대 양분이 나왔다? 보다 전일 대비해서 프로그램 매수, 펀드 매니저들이 쓸어 담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차트적인 요소도 역시 이렇게 황금색 라인이죠. 황금색 거북선 라인. 일종의 강한 저항선을 뚫고 이렇게 쭉 상승을 하면서 VI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하나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산 관련 종목에서 하나시스템 공냉식 능동형 레이더 관련해서 가장 수준 높은 A사 레이더를 개발 시동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죠. 그리고 A사 레이더 뉴스가 나오고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지금 수급을 한번 볼까요? 자, 수급은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프로그램 매매 데이터. 자, 펀드 매니저들이 쓸어 담고 있냐, 펀드 자금이 마구마구 들어있냐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제 이런 수급을 통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자, 공통점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차트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보나마나 황금색 라인, 이거 보이시죠? 거북선 라인을 돌파를 하고 이 대형주가
VI가 나오면서 멋지게 상승을 하였습니다. 자, 다른 종목 한번 볼까요? 자, 라이콤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단타에도 쓸 수 있다. 단타에도. 자, 자율주행 관련해서 재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급을 한번 볼까요? 바로 수급을. 자, 수급, 거래대금 폭발했죠. 자, 평소와 다른 거래대금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고 바로 차트를 한번 볼까요? 자, 1분봉인데 거북선 라인이죠. 저항선을 돌파를 하고 단기간에 급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단타 매매에도 소형주 단타 매매에도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거북선 기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넥스. 자, 어마어마한 종목인데 최근에 제가 거북선 라이드로 포착을 같이 해드렸는데 위생물 보안법 관련해 가지고 CDMO 관련해서 대장주라고 제가 노래를 항상 불렀던 종목인데 그만큼 재료는 뭐 볼 것도 없습니다. 근데 수급이 어떻게 했냐? 자, 수급 프로그램 매매 데이터가 폭발합니다. 자, 이 관련해서 재료와 반응해서 프로그램 펀드 매니저들도 어마어마하게 쓸어 담았다. 그래서 오늘 25%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한번 차트를 볼까요? 역시나 자, 25% 상승하기 전날에 어제 25% 상승이 나왔죠. 자, 역시나 황금색, 이 황금색 거북선 라인은 저항선을 뚫고 멋지게 상승이 나왔다. 어제 25% 상승 나올 종목을 미리 전날에 아주 저점에서 잡을 수 있던 종목이 이제 이랬던 기법이 바로 거북선 기법이다. 자, 단타든 이제 VI 종목이든 상한가들 모두 접을 수 있는 맞는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QR코드 보이시죠? 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황금색 라인이죠. 거북선 라인과 거북선 기법에 대해서 매일매일 복습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나도 이런 단타 매매 좋아한다. VI 종목 좋아한다. 상한가 종목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제가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함께 수익 랠리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료 플러스 수급 플러스 차트는 뭐다? 주가 상승이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좀 주가 상승하는 차트를 알아보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QR코드 스캔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트폴리오 진단도 저희가 꼼꼼하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QR코드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가 있고 0221288547번으로도 진단 참여 가능하니까요.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 이렇게 힘든 시장 속에서 저희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